오대산 정멸부궁에서 보살계 수계살림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대종사가 상원사에 주석하며 선행한 보살계 수계살림을 70년 만에 복원한 법석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덕숭총림 수적사 본말사 대종스님과 신도들이 을사년 윤달을 맞아 서산 간호랑 일원에서 삼전예수제 회양의 법석을 펼쳤습니다. 오는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남북기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광복절 전날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남북평화화합 기원법회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원 복령사 여성출가학교가 4기 졸업생 18명을 배출했습니다. 단기 출가 기간 졸업생들은 삶의 지혜를 얻고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전국교직원 불자연협회가 팔공산 동화사에서 수행정진과 사찰음식 체험을 주제로 2박 3일 일정의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오대산 정멸부궁에서 70년 만에 보살계 수계살림법회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대종사가 상원사에 주석하며 선행한 보살계 수계살림을 70년 만에 복원한 법석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BBS 춘천 최승한 기자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오대산 정멸보궁. 합장한 두 손이로 잔잔히 퍼지는 독송과 서원이 정멸보궁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일 오대산 정멸보궁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살림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이번 법회는 70년 전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대종사가 상원사에 머물며 보살계를 설했던 금강계단의 전통을 되살려 진행됐습니다. 수계살림은 전계대화상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갈마아사리 해일스님, 교수아사리 자연스님, 중대사자암주지 성엄스님을 비롯한 교구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해 불자의 삶을 새롭게 서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념스님은 법문에서 하남대종사께서 세운 금강계단에서 다시 보살계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의 재현이 아니라 수행의 호흡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계율은 우리 삶을 가두는 틀이 아니라 바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수행의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업풍이 불어와도 이 계율로서 내가 업풍을 막아내고 내가 함부로 살지 않고 항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나와 가정 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맑고 밝아질 수 있는 행복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엄스님도 이 자리가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이웃과 나누고 성불의 길까지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주변 분들에게 그 가르침을 잘 나눌 줄 아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불의 그 길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불하십시오. 불자들은 참회진언을 독송하며 연비의식으로 참회와 서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을 돌아보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날 법회는 유튜브 중대 정멸보궁TV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300여 명이 함께 동참하며 온오프라인 8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약한 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의지가 돼주면서 좀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 제가 있어서 다른 분들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다른 분들께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주기로 그런 다짐을 다졌어요. 지금 70년 만에 이곳 보궁에서 의미 있는 수계식이 열린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남다르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 수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참된 불자로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법회를 마친 뒤 철야기도 정진에 나서며 참된 불자로서의 수행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이 을사년 윤달을 맞아 서산 간호람 일원에서 생전예수제 회양법석을 펼쳤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지난 1일 본말사 합동으로 6월 14일 시작한 생전예수제를 회양하는 법회와 수륙영가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 지내는 천도제 의식으로 이번 수덕사 생전예수제는 영가를 모시는 실현, 운을 날리는 소전의식, 자비실천과 해탈을 기원하는 방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니 미리 닦는 생전예수제요 수륙 영가 천도제로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남북교류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광복절 경축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하루 앞서 14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8.15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평화화합 기원법회에서 조계종이 남북교류 재개 메시지를 담은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져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광복 80주년 기획 리포트 두 번째 순서 전영신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오는 14일 8.15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합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되는 기념법회에서 남북 교류를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매년 이제 8.15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네네.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남북 공동법회도 진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서신을 주고하면서 공동 발언문도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좋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남북 교류를 재개하자는 입장문을 그 법회에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여명 불교 법회를 열어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이사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단절된 남북 교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불교계의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 민족 문화 유산의 그 보존 또 유지 전승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그런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짧은 그런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좀 긴 안목과 또 광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나가고 그 대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새 정부가 대북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불교계가 교류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력이 더해진다면 상황은 또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통일 정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사항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치행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실정법을 초월해서 통치행위 차원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대북 전단은 보내면 안 된다 하는 정도의 그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광복 80년이 되는 해 새 정부와 불교계가 발신하게 될 대북 메시지에 북한이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불교 유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돼 세계유산 등재 전부터 조계종 종종 성파대종사가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반구천 암각화가 이제 AI 기반 보존 관리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반구천의 암각화 울산의 소리를 듣다를 통해 향후 보존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유산청은 백제 유적 역사지구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후 2016년 189만 명이었던 관람객이 지난해 25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며 반구천 암각화를 지역 경제의 씨앗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탐방로 등 역사문화권역 조성과 지역 특산품 개발 등을 통한 역사관광 프로그램 운영, 기업 등과의 이벤트 기반 참여 유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시스템 고도화와 연구개발 강화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보존 위기 관리를 환경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강화할 예정입니다. 타운홀 미팅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국민의힘 박성민, 서범수 의원, 안승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비군이 교육도량 수원 복령사의 여성 출가학교가 4기 졸업생 18명을 배출했습니다. 7박 8일의 단기 출가 기간 졸업생들은 삶의 지혜를 얻고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졸업식 현장을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수원 복령사 여성출가학교에 입교했던 18명의 행자들. 7박 8일의 출가 수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속세의 삶을 돌아보며 매 순간 하심을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스님들을 닮아서 부지런히 살아갈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닮은 자비한 마음을 내면서 짧은 행자 생활,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며 얻은 깨달음은 타인을 존중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고 졸업생들은 말합니다. 너무 이제 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이해도 해줘야 되고 배려도 해주면서 나 또한 그렇게 이해받고 배려받고 있었음을 깨달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출가 수행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졸업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올곧게 살아갈 것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한 명 한 명 일일이 졸업증서를 전달하며 이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으로서 출가학교의 수행 공덕을 100%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수행을 지도했던 스님들은 부처님 품 안에서 늘 수행 정진하고 자리이탈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행은 내면을 깨우는 지혜다라는 단어 한마디만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거듭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7박 8일 동안 이곳 우리 복령사에서 출가학교에서 익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재산이 될 겁니다. 진정한 자유의 여정,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제4기 복령사 여성출가학교 졸업생들은 출가 행자 경험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참된 불제자가 되길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의 만행을 떠났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라도 두려움 없는 청정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조그마한 공덕도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탑골공원 일대 복지정보 취약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상담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정보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북문 인근에서 탑골공원 복지정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복지정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탑골공원 복지정보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전담 상담사 1명과 탑골 복지활동가 1명이 상주하며 어르신 상대 맞춤형 복지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급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급식 서비스를,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취업 안내를,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지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지역의 복지 정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는 이 복지정보센터는 처음 설립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불자연합회가 조계종 제9교구 본사 803 동화사에서 수행정진과 사찰음식 체험을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한 2박 3일 힐링의 일정을 BBS 대구 정시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직원 불자들이 동화사 참선당에 모였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산사까지 차올랐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산사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앞둔 불자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진행된 하계 수련회에는 80여 명의 교직원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동화사 포계국장 법일 스님은 아이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비심을 베풀어 스스로를 치유하는 2박 3일의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말씀으로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자분들을 만났을 때 좀 더 환하게 웃고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치유의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선배로서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전국 교직원 불자연합 회장은 2500년 전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최고의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쉼없는 수행 정진으로 큰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혼자서 지니지 말고 우리 학생들 주변에 또 가족들에게 잘 전달해서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길 거듭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계 수련회 주제는 수행 정진과 사찰 음식 체험, 자황 스님의 부처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서재영 교수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지혜, 문광 스님의 영공 최귀, 법일 스님의 금강 반야 바라밀경 등 총 4회의 초빙 강연은 각기 다른 방편으로 공부의 깊이를 더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불과 참선 수행, 동화사 사찰 음식 체험, 송림사 탐방, 호젓한 산길에서의 산책, 그리고 그간의 활동 사례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들은 휴식과 함께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1997년 서울 경인지역 교사불자회 창립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각 시도 단위로 교사불자회의 지부가 조직되고 동시에 시군 단위로 지회가 설립되며 이듬해 포계원 직할단체로 창립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는 이곳 동화사에서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제주 5등 선언의 경전 공부 모임 보리수회가 제주 5등 선언에서 법망경 경전 공부를 회양하는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수계식은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이 담긴 법망경 공부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저희의 수행 정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숙해서 저희 오늘 법문하신 내용처럼 실천하는 그런 불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넉 달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모여 법망경 경전 공부를 하고 수행 정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인 재단법인 불교 안양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직지사 중암회주 도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불교 안양원은 경기도 안양시 보장사에서 3대 이사장 도진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보장사, 재단법인 안양원, 대전보문중고등학교, 서울대학원대학교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발전을 시킵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치고. 불교 안양원은 올해 1월 입적한 덕혜당 3호 대종사가 1974년 창립했으며 불교 안양원 산하 학교법인 보문학원은 대전 보문중고등학교와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평생 큰 스님께서는 본인이 정말 알뜰하게 사셨어요. 정말 70넘게까지는 보일러도 안 떼시면서 아껴오신 것들을 다 학교와 복지에 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 뜻 잊지 않고.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들이 탄호학 박사 1호 문광 스님을 초청해 신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불자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문광 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문광 스님은 공무원 불자들에게 화엄하게 대가로 꼽히는 탄호 스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참선과 명상을 생활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음을 공으로 비우시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내가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백세천풍이다. 항상 공직에 계실 때는 맑고 깨끗하게 아주 중립적인 마음으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